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언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녀 교육만큼은 해외에서 해야 되는 이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한국이 엄청 살기 좋잖아요. 그쵸? 예, 저도 해외 여러 나라에서 생활해 봤지만 한국만큼 그렇게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그리고 안전한 나라 드문 거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사는 거 가장 좋죠. 하지만 자녀 학교 공부만큼은 저는 한국 밖에서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요즘 또 뭐 한류 열풍이다, 뭐 K-팝, K-드라마, 뭐 K-무비 예 해가지고 한국의 위상이 아마 건국 이래로 가장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지 않나 예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지금이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해야 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좋다는 건 그만큼 해외에서 또 받는 대우도 좋지 않겠습니까? 예전보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유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대부분 다 적어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입시, 뭐, 지옥이라고도 하죠. 물론 뭐 더 심한 나라들도 있겠죠. 중국이나 인도. 하지만 대한민국도 못지 않습니다. 게다가 입시 정책은 늘 그냥 거의 땜빵 하듯이 항상 그런 식으로 입시 정책이 바뀌어도 정말 속 시원한 정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그냥 너무 많이 그 바꿔서 거의 저는 좀 누더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누더기 옷 아시죠? 어쨌든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지옥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학교 교육으로는 영어를 잘하는 게 대한민국 학교 교육만으로 공교육만으로 영어를 아이가 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학교만 가더라도 벌써 뭐 내신 시험 준비다. 그거 들어가는 순간 언어로서 영어는 그냥 접는 겁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가서 뭐 수능 영어 대비하다 보면 영어다운 영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공교육 하에서는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누구도 적어도 한국 입시를 따라간다면 그 길을 피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한국에서 적어도 뭐 초등학교 고학년만 하더라도 뭐 바쁘잖아요. 학교, 학원. 예,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더 하고요. 적어도 한국에서 하는 노력을 한국 밖에서 학교 다니면서 하면 적어도 공부를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하에 한국 아이들이라면 한국에서 하는 만큼만 공부를 한다면 영어권 국가에선 뭐 거의 탑이고요. 항상 뭐 전교에서 항상 탑일 테고 그리고 뭐 꼭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도 웬만한 국가 한국 밖에서는 아마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그런 우수한 학생일 거예요. 뭐 저는 지금 천재나 영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평균적인 아이라도 한국에서 하는 그렇게 공부량을 해외에 나가서 그 정도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상위권에 드는데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저도 해외 생활을 오래 했고 또 뭐 아이도 학교에 보내봤고 그리고 저 자신도 유학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적어도 한국 학생들의 공부량이라면 전 세계 웬만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최상위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변별력이란 이름으로 문항도 막 꼬아서 내고 어렵게 내지만 참고로 영어권 국가 선진
그 선진국 기준으로 교육에서는 그렇게 꼬아서 내는 문제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이런 규격화된 시험하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 밖에서는. 자, 그리고 또 그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선진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그 친구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 자체를 안 해요. 그냥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공부라고 생각하지 따로 그 이상의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아주 소수만이 공부를 합니다. 뭐 한 10% 할까?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 뭐 당연히 보딩스쿨이나 명문 학교들은 좀 다르겠죠. 하지만 저는 그냥 일반 그 퍼블릭 스쿨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등학교 가도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학업적인 면에서는요. 학업 성취도 면에선.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제가 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은 대학도 선택의 폭이 정말 다양합니다. 한국 밖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또 대학의 선택폭도 되게 다양합니다. 한국에서 뭐 소위 말하는 스카이보다 더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스카이 갈 정도의 노력이라면 그 노력을 한국 밖에서 한다면 뭐 부모님의 재력만 된다면 아이빌리그 못 가겠습니까? 뭐 옥스브리지 못 가겠습니까?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상은 뭐 대학이 없잖아요. 뭐 아이빌리그 보통 영국의 뭐 옥스브리지 그 정도 급이면 최고 대학 아닙니까? 근데 그런 대학 가는 학생들이 물론 뭐 한국 밖에서 공부한다고 다 그런 대학을 가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뭐 세계 50위권 안에 있는 대학만 가도 스카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러워합니까? 오히려 스카이 다니면서 영어 못하는 학생들이 세계 그래도 50위권 안에 대학 다니는 친구들 보면 오히려 부러울 겁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포인트는 선택의 폭이 다르다. 선택의 폭이 달라진다는 거. 그거는 확실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 밖에서 공부하면 영어는 기본입니다. 영어는 기본이고 플러스로 뭐 만약에 제3국일 경우에는 그 제3국의 언어가 또 추가되겠죠. 또 그게 어린 시절이라면 더 언어 습득하는데 더 유리하겠고요. 그리고 영어만 아주 잘해도 한국인이 영어만 아주 잘해도 기회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뭐 엔지니어링을 전공했더라도 똑같은 전공자라도 취업의 문이 달라집니다. 한국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명문대 나와도 뭐 삼성, 현대, 뭐 기아, LG 이런데 대기업만 물론 뭐 다른 뭐 공채들도 있겠지만요. 한국 밖에서 대학을 나오고 한국 밖에서 공부해서 능력이 있다면 영어까지 잘 된다면 불편함이 없다면 다국적 기업,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기업 취업의 문이 선택의 초이스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집니다. 한국 안에서만 선택하는 거랑 선진국만 하더라도 정말 여러 나라들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G7만 하더라도 벌써 뭐 7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외에 선택의 문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잖아요. 비교 자체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리고 대한민국 여권 파워도 굉장히 큰 거 아시죠? 그리고 뭐 다양한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선진국하고도 잘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의 능력만 좋다면 저는 해외 취업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능력이 좋으면 그 해당 국가에서도 또 뭐 영주권이나 그런 취득의 기회가 굉장히 열려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취업의 기회부터 시작해서 좀 더 가면
뭐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고 그곳에서 영주권까지 받는 게 젊은 친구들 기준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말씀드리면요. 한국 밖에서 공부하면 그 스트레스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즉 부모님의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한국 입시를 치르는 부모님의 스트레스보다는 훨씬 더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고요. 특히 학생 자체가 학업 스트레스가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학업 스트레스 적게 받는 건 사실이고요. 처음에 적응할 땐 당연히 외국 생활 적응할 땐 힘들겠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단 적응이 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외 생활에 적응이 됐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또 경쟁. 제가 오히려 그냥 적어놓고 말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보게 되네요. 경쟁 자체의 스트레스도 현격히 줄어들게 되고요. 한국처럼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모든 뭐 대학교 입시 포함해서 모든 뭐 시험도 그렇고 그런 경쟁 자체의 스트레스가 한국만큼 치열하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 생활의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만 하더라도 한국 학교 생활에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가 적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즐거울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고 그런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으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학교 생활의 스트레스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캐나다, 그리고 영국, 말레이시아, 한국보다는 훨씬 더 스트레스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꼭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누가 말하는 뭐 영재 아니라도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혹은 공부를 못해도 한국 밖에서 학교 생활을 한 친구들은 오히려 기회가 더 많습니다. 공부 못해도 그냥 캐나다나 호주 같은데 전문대 과정의 기술 교육만 배워도 얼마든지 그쪽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삶의 질도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해외에서 살면은 삶의 질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 친구들 기준으로요. 젊은 친구들이란 건 당연히 뭐 대학교 졸업한 그런 20대 친구들이겠죠. 정말로 기회가 다양합니다. 뭐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학생대로 또 제가 다 이 짧은 영상에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제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오히려 저는 더 해외를 두드려야 된다고 봐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해외로 꼭 잘 사는 사람만 나오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정보력이 있고 그리고 내가 실천할 수 있고 내가 추진력이 있고 또 부모가 열린 마음으로 자녀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뭐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뭐 자녀 교육을 못 시켜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힘이라면 한국 밖에서도 충분한 기회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안에서 교육시키는 것보다 그 아웃풋에 있어서는 결과물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선택의 기회들이 넓어진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만 계신 분들은 몰라요. 한국 안에서만 계속 계신 분들은 지금 제 얘기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 밖에서 계신 분들은 실제 주변에서 이제 이런 나오는 결과들을 볼 때 제 얘기가 맞아, 맞는 얘기야,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는 겁니다. 안에만 계시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만 보면 이 옆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이거 한 번만 피잖아요? 그러면 다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다 보이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아이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자기 인생이잖아. 근데 아이들은 어립니다. 우리도 어렸잖아요. 어릴 때 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나중에 혼자 스스로 깨우쳐서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리고 성공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잘 사는 친구들도 있고, 한국 안에서 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기회야 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밖에서 시도했을 때 또 더 좋은 그런 선택의 폭들이 있다는 거,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